이번에는 이항 연산자 중에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연산자의 대소를 비교하여 true 또는 false를 산출을 해요. 그래서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이제 실행 흐름을 제외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조건문하고 반복문은 4장에서 학습을 합니다. 비교 연산자의 종류는 이와 같이 그 동등 비교, 그 다음에 크기 비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고, 동등 비교에는 equal, not equal, 그 다음에 크다, 크거나 작다, 적다, 적거나 같다. 이와 같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동등 비교 연산자는 모든 타입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연산자는 모든 타입에 다 사용이 가능한데, 크기 비교 연산자는 다시 말해서 요 4개죠. 불리언 외 모든 기본 타입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리언 타입에는 못 쓴다는 이야기죠. 예제를 볼까요? compare operator example 1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num1하고 num2를 선언하고요. 자, 10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불리언 변수를 선언하고 지금 이 뒤에 비교 연산식의 결과를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요. 자, 이꼴이 사용됐죠? 그러면 num1의 값과 num2의 값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true가 저장이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not equal은 아니냐를 물어봤으니까 같은데 아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false겠죠? 자, num1, num2 이렇게 주어지고 같거나 적으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두 개 같죠? num이라고 num이가 같기 때문에 이것도 true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차 타입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요. 차 1에는 A를 저장을 하고 차 2에는 B를 저장했네요. 그러면 차 1과 차 2를 이렇게 대소를 비교를 했는데 차 1이 차 2보다 적으냐라고 물었어요. 이상하네. 문자 비교가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요, 차 타입은 여러분이 숫자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수 타입. 그래서 A는 유니코드로 65번, 그리고 B는 유니코드로 66번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코드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65가 66보다 적으냐를 물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true가 저장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예제인 compare operation example 2는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2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int 타입이죠. 그래서 1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타입 변수 v3를 선언하고요. 여기에 1.0을 저장을 했어요. 비교를 해볼 텐데요. v2 v3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막바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주고,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1과 1.0이 비교를 해서 이런 1.0이지 해서 true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이 v2가 그 int 타입이잖아요. v3가 더블 타입이고, 그러면 비교하기 전에 v2가 더블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이 1.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v3과 비교 연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더블 타입 v4를 선언하고요. 역시 0.1을 저장을 했어요. 플롯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자, v5 equal 0.1f를 저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v4와 v5가 같으냐라고 묻게 되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0.1하고 0.1F를 비교를 했어요. 다 0.1이잖아요. 그럼 true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false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V4가 더블 타입이잖아요. V5가 플롯 타입이고, 그러면 V5가 더블 타입으로 바뀌고 V4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false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V5를 강제 타입 변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V5를 더블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게 되면 0.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0.1이 안 나와요. 보면은 0.1보다 큰 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V4와 V5가 같으냐라고 물어본 이 연산의 값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0.1F를 더블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게 되면 왜 이와 같이 0.1이 되지 않고 0.1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까요? 자, 그거는 부동소수점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소수점 방식은 실수 타입을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하게 0.1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동소수점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부동소수점보다는 0.1과 0.1F를 비교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플롯 타입으로 더블 타입을 플롯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 타입으로 V4를 변환해주고 이거를 가지고 V5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럼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true값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니면 만약에 소수 이하 자리가 한 자리라면 이거를 정수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V4를 10을 곱해요. 왜냐하면 소수 한 자리니까 이제 10을 곱하게 되면은 한 자리의 소수가 정수로 바뀌죠. 여기서는 1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정수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V4 곱하기 10을 한 걸 가지고 다시 int로 변환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V5에다가 10을 곱해서 자 그거를 정수화 시켰어요. int로 변환했죠. 그래서 이렇게 int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부동소수점 방식의 단점을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비교를 할 때 더블 타입하고 플롯 타입을 비교하도록 코딩을 될 수 있으면 작성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실수는 다 더블로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플롯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비교를 할 때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플롯 타입으로 통일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둘 다 정수화 시켜서 비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만이 올바른 결과가 얻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논리연산자는 논리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기 때문에 P연산자의 타입은 불리언 타입만 가능해요. 종류는 AND 연산자가 있고요. OR 연산자, 그리고 XOR,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NOT이 있어요. NOT은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기호. 그래서 다낭 연산자에서 한번 했었죠. 논리곡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자 앰버센트 2개,
또는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 곱은 둘 다 true여야만이 true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나오죠. 자, 논리 합은 파이프 기호를 두 개를 연결한 거와 또는 하나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둘 중 하나만 true면 true예요. 그래서 둘 다 true도 true지만 둘 중 하나만 true도 true예요. false, true, true죠. false, false 되어야만이 false가 돼요. 논리 곱하고 논리 합하고 쉽게 외우는 방법은 논리 곱은 true, true일 경우만 true가 된다. 논리 합은 false, false일 경우에만 false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좀 외우기 편할 거예요. 자, XOR은 P 연산자가 서로 달라야 돼요. 같으면 false예요. true, true는 같죠. 그럼 false가 돼요. true, false 다르잖아요. true가 되고 false, true 다르니까 true, false, false 같죠. false예요. 자, 그래서 XOR은 서로 달라야만이 true가 된다라는 거와, 자, 그 다음에 not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다당 연산자에서. 그래서 P 연산자의 논리값을 반대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자, 이렇게 논리 부정이 있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Logical Operator example에서 자, O라인에는 int 타입 변수 차코드가 선언되고 여기에 A라고 하는 문자가 대입이 됐어요. 그래서 문자는 여러분이 유니코드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번인데요. 그래서 65가 int 타입 변수 차코드에 저장이 됐어요. 자, if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이 if문은 조건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갈로 안에 값이 true가 나오면 이 블록을 실행하고요. 이 갈로 안이 false가 되면 이 블록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문은 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로 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논리 연산자가 사용되었죠. 논리 연산자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 앰프센트 하나하고 앰프센트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논리 곱인데, 논리 곱은 둘 다 true가 되면 이 전체는 true가 된다는 것은 똑같지만 연산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앰프센트 하나와 앰프센트 두 개의 연산 방식은 이 첫 P 연산자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이 첫 P 연산자가 false가 나오면요, 논리 곱은 둘 다 true가 되면 true고 그 위엔 다 false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게 false가 나오면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게 false면 전체의 값은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앰프센트 하나는 비록 앞이 false가 나온다 하더라도 뒤에 거를 다시 조사를 해요. 의미가 없지만 다시 조사를 해요. 이게 만약에 true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게 false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false거든요. 그래서 앰퍼센트 두 개는 앞에 게 false가 되면 뒤에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 게 false면 얘는 그냥 false를 리턴 해버려요. 그래서 false를 산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이거보다는 앰퍼센트 두 개가 훨씬 연산의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수행하지 않고도 맞바로 false가 리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아까 여기 65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65는 65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true가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뒤에 거를 보죠.
차 코드가 90보다 적으냐 또 true예요. 그래서 true가 되어서 이 연산의 결과는 true가 나오는데, 자, if 문 안에가 true가 되면 요거를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문자이군요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f 문을 보게 되면 차 코드가 97보다 큽니까? 자, 여기 65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97보다 큽니까? 했으니까 이거는 false가 나오겠네요. 자, 얘는 앞에 게 false면 뒤에 건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연산의 결과는 false니까 if 요 코드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not이 붙었어요. 그래서 차 코드가 48보다 적으냐? 65니까요. 48보다 적지 않죠. 근데 이게 false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이 전체는 또 true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거를 보는 거죠. 얘는 차 코드가 57보다 크냐? 차 코드가 57보다 크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true잖아요. 왜냐면 65니까. 근데 not이 붙었어요. not이 붙게 되면 이 전체 값은 false가 되죠. 그래서 true, false가 되어서 논리 곱은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if 블록에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합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역시 파이프 하나하고 파이프 두 개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맞는데 연산의 방식이 조금 틀려요. 역시 이 앞에 P 연산자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산 과정이 좀 틀린데요.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이 true가 나와도 다시 뒤에 거를 또 검사를 해요. 근데 원래 논리합은 하나가 true가 되면 전체가 true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이프 하나는 뒤에 거를 또 봐요. 앞에 게 true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파이프 두 개는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는 안 봐요. 그냥 전체를 true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 게 true면 뒤에 거는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value가 6이에요. 그러면 6을 % 이했어요. % 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로 나눈 나머지란 이야기죠. 그럼 6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맞아요. 이거는 true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 %3.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이것도 true예요. 그래서 true가 파이프 연산되어서 이제 true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f 블록에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어서 2 또는 3의 배수이군요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걸 한번 볼까요? 자, value가 6이잖아요. 6%2가 0이냐? 맞아요. true예요. 자, 그 다음에 value %3이 0이냐? 이것도 true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왜 두 번 이렇게 작성을 했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앞에 게 true면 얘는 뒤에 거도 같이 검사를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뒤에 거를 아예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코드인데 한 번 더 작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번에는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대입연산자는 이때까지 우리가 equal이라고 하는 것을 써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고 이렇게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이 변수에 저장할 때 이렇게 대입연산자를 사용을 했거든요. 오른쪽 P연산자의 값을 왼쪽 P연산자인 변수에 저장을 할 때 이제 대입연산자를 쓰는데 이 대입연산자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입연산자가 있고요. 복합 대입연산자가 있어요. 단순 대입연산자는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데 복합 대입연산자는 연산을 하고 저장을 해요. 한번 볼까요? 자, 단순 대입연산자는 그냥 이 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P 연산자의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 꼴 앞에 이와 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앰퍼센트, 파이프, 꺽쇠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저장을 하기 전에 먼저 더하기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빼기를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x 플러스 이꼴 2라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2를 x에 저장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x의 값에다가 2를 더하고 그 결과를 다시 x에 저장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동일하냐면 이거하고 동일해요. x는 자, x 더하기 2와 동일해요. 그래서 원래 x의 값에다가 2를 더하고 그 결과를 x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x에다가 2를 더하고 다시 x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x 곱하기 이꼴 3 하게 되면요, 자, 원래 x의 값에다가 3을 곱해서 다시 x에 저장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x는 x 곱하기 3과 똑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3을 곱해서 그 결과를 다시 x에 저장을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은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는요, 더하기에서 저장하는 거, 빼기에서 저장하는 거, 곱하기에서 저장하는 거, 나누기에서 저장하는 거, 나머지를 구해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논리 곱을 해서 저장하는 거, 논리합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복합 연산을 해서 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얘를 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뭐 거의 많이 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자, int 타입 변수 result에 0을 일단 저장을 했어요. 단순 대입 연산자죠. 그래서 0을 result에 저장을 했어요. 자, result에서 플러스 이꼴 10 했어요. 자, 복합 대입 연산자가 사용됐는데, 자, 원래 result의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result에 저장해라 라는 건데요. 자, result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0 더하기 10 해서 10을 result에 저장을 이제 다시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이 출력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result 마이너스 이꼴로 원래 result 값 10에다가 자, 마이너스 5를 해서 5를 다시 result에 저장해라 하니까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result 곱하기 이꼴 3. 그래서 원래 result가 5였는데 5에다가 곱하기 3은 15죠. 15를 다시 result에 저장하니까 자, 15가 출력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 나누기 5 하니까 이제 15를 5로 나눈 목은 3이죠. 그래서 이제 3이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어서 자, 원래는 이제 15였는데 자, 3이 저장이 되어서 3이 출력이 될 거고, 이제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그래서 0이죠. 그래서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을 다시 리절트에 저장하니까 여기는 이제 0이 출력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사막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연산자는 항이 3개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항 P 연산자죠. 두 번째 P 연산자, 세 번째 P 연산자, 이렇게 해서 3개의 P 연산자가 온다 그래서 사막 연산자라고 그래요. 자, 사막 연산자는 자, 물음표와 콜론이 이렇게 결합된 연산자가 사막 연산자예요. 자, 3개의 P 연산자를 필요로 하는 연산자고, 물음표 앞에 조건식, 즉 물음표 앞에는 조건식이 온다는 거죠. 이 조건식에 따라 콜론, 자, 이게 콜론이고요. 콜론 앞
D에 있는 값이 이제 선택이 되어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식이 true라면 자, 콜론 앞에 있는 값이 사망연산자의 결과값이 되고요. 이 조건식이 false라면 자, 콜론 뒤에 있는 이 값이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95를 스코어에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 자, 조건식에서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자, true가 되죠. true가 되는데 이때 자, 콜론 앞에 있는 이 값이 사망연산자의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결국 결과값이 되어서 그레이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if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아직 if문을 여러분이 안 배워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자, 한번 볼게요. 95를 스코어에 저장을 했죠. 자, 차 타입 변수 그레이드를 선언하고요. 여기에는 차 값인 A나 B나 이렇게 들어갈 건데, if문에서 스코어의 값이 90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95가 9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true가 되는데, 얘가 true가 되면 이 중괄호 블록을 실행을 해서 자, 그레이드에 이렇게 A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게 돼요. if의 갈로가 true가 됐기 때문에 이 else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if가 false가 되면 이 else 부분이 실행을 하는데, 얘가 true가 됐기 때문에 else 부분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해 안 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4장에서 자, 배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로 안이 true가 되면 콜론 앞에 있는 게 이제 결과값이 되고, 갈로 안에 있는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콜론 뒤에 있는 게 결과값이 된다. 그래서 변수에 저장을 할 때는 A가 저장되느냐, B가 저장되느냐, 이런 형태라는 거죠. 예제를 볼까요? 자, O라인에서 85가 스코어에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차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사망연산자가 지금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이 되죠. 이게 두 번째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항이 되네요. 자, 그러면 스코어가 90보다 큽니까? 자, 85니까 이제 요거는 false가 되잖아요. 그래서 false가 되면 자, A는 아니고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자, 얘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 자, 다시 또 여기에서 사망연산자가 또 사용이 되었죠. 자, 스코어가 80보다 큽니까? 자, 85니까 얘가 이제 true가 나와요. 자, true가 나오면 자, 콜론 앞에 있는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이 연산식은 B를 산출하게 되고, 자, 그거를 그레이드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85점은 그레이드 자, B 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감연산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비교연산자는 자, not equal과 같은 동등 비교를 하는 비교연산자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를 하는 연산자도 있죠. 대소를 비교하는 이와 같은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여러분이 불리한 값을 이제 산출을 하죠. 논리 연산자는 이와 같이 ampersand 2개, pipe 2개, not 등이 있는데요. ampersand 2개는 자, 2개의 p 연산자가 있다면, 자, 불리언인 2개의 p 연산자가 있다면 둘 다 true여야만이, 얘가 true여야만이 결과값은 true가 나오고요.
이 파이프 기호는 논리합인데, 자, 파이프 두 개가 논리합으로 연산이 되는데, 자,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되면 이건 true예요. 그래서 둘 다 false가 되는 경우만 false가 되고요.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true일 경우에는 이 결과값은 true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not은 반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ot 하고 나서 true 이렇게 주면 이 전체 값은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자,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는 단순 대입연산자와 이와 같은 복합 대입연산자가 있는데, 단순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거고, 이런 복합 대입연산자는 먼저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이꼴 2다. 자, 이거는 원래 x 값에다가 2를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x에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2를 더하고 그 결과를 다시 x에 저장을 해라 라는 거죠. 자, 사망연산자는 자, P연산자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물음표 앞에 있는 P연산자, 즉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자, A가 결과값이 되고, 얘가 만약에 false가 되면은 B가 결과값이 됩니다.